경매가 아닌 일반 매매를 가지고 지금 접근을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은행에서는 어떠한 기준이 있어야지만이 대출해 줄 수 있거든요. 그럼 그 기준은 무엇을 잡냐라고 하면은 혹시 상가 알아보다가 시세가 저렴해서 경매 말고 일반 매매로 구입하려고 하는데 대출은 얼마나 나온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개인에 따라 다르겠지만 직장인이 아니라 개인 사업자라 얼마가 나올지 영 감이 안 잡힙니다 하셨는데요.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쓰면서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 하셨을 것 같기도 하고, 자, 우리가 경매가 아닌 일반 매매를 가지고 지금 접근을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쵸? 자, 두 번째로는 부동산 경매와 일반 매매가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이걸 해야 되는데 다른 점은 딱 하나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 같은 경우에는 감정평가사가 감정을 했던 금액, 그러니까는 우리가 대출을 해줄 수 있는 금액이 딱 정해져 있어요. 내 감정가가 3억이야 그러면 3억의 기준을 두고 우리는 대출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즉 예상 대출을 알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일반 매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요, 일단은 계약서 쓰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 A라는 부동산을 매입을 할 게 있어. 그렇다면은 이 A라는 부동산을 매입할 걸 생각하고 주소를 안 다음에 내가 자주 가는 은행 또는 부동산에 소개시키는 은행 가서 이 일반 상가의 감정가가 얼마 정도 나오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은행에 대해 얘기하면은 은행에서 탁상 감정, 탁감을 해줄 건데요. 왜 이걸 하는 이유는요, 내가 일반 매매로 매입할 가격이 5억이야. 그런데 감정 가격이 4억이야. 이럴 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이 대출이 나오는 폭이 5억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4억에서 나옵니다. 4억을 기준으로 얼마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출을 받을 때에는 이 매매 가격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감정 가격입니다. 은행에서는 어떠한 기준이 있어야지만이 대출해 줄 수 있거든요. 그럼 그 기준은 무엇을 잡냐라고 하면은 일반 매매로 하는 매입 가격, 이 매입 가격을 잡는 게 아닌 감정 가격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이 4억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대출해 줍니다 라고 하기 때문에 위에 말씀하셨다시피 일반 매매로 매입합니다 라고 하면은 이거는 얼마 정도 대출이 나올까요가 아닌 여기에 감정가는 얼마 정도 될까요가 1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감정가의 60에서 70%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많이 받는다 그러면요, 이 금액 따라 또 달라질 수 있는 것은요, 지금 개인 사업자잖아요. 근데 상가를 알아보다가 했을 때에는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임대 사업 목적이 있고 실사용 목적, 이 두 가지에 따라 또 달라집니다. 임대사업 목적이라 그러면 대출 한도가 좀 적게 나올 것이고요, 실거주, 즉 내가 직접 들어가서 사업을 할 거다 그러면 조금 더 많은 대출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알아보실 것은 내가 알고 있는 은행 또는 근린상가를 자주 다루는 은행에 가셔서 탁상 감정을 해본 다음에 그 금액 대비해서 대출이 얼마 정도 나올지에 대해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70%까지 나오는 걸 알고 있는데요. 부동산 경매 같은 경우에는 대출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앞서 얘기했다시피 감정 가격이 정해졌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정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감정가 얼마. 그런데 일반 매매 같은 경우는 그게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얼마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방금 이야기 드렸던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깔끔하죠? 8억 6천만 원짜리 주택 건물이 경매로 나왔는데 7,500만 원은 무리일까요? 하셨는데 입찰 보증금이 8,600만 원 아닌가요? 안 될 것 같은데요. 지산이 저렴하게 나와서 관심 있는데 대출 받으면 기존에 받은 대출 때문에 대출 한도가 적다고 하더라고요. 법인을 만들어 하면 완전히 별도로 대출이 나오나요? 하셨는데 지산을 매입하실지 안 하실지에 대해서는 오늘 제가 해드린 이야기를 듣고 나서 과연 이것을 지금 타이밍에 매입하는 게 좋을까 안 좋을까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금 이 금리의 끝은 모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신중한 타이밍이기 때문에 우리가 접근하기에는 굉장히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법인을 만들면 대출의 한도가 좀 달라지긴 하실 겁니다. 근데 개인으로 할 때까지처럼 90%까지 나오진 않을 것 같고요. 한 적당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이 말 할 줄 알았어요. 족장님, 강남 꼬빌 많이 매입하신 것 같은데 괜찮으신가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2011년도의 기사를 보더라도 금리가 오르더라도 강남 꼬빌은 문제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하죠. 강남 꼬빌 같은 경우에는 물론 수익형 부동산으로도 많이들 보시지만은 지금 이미 그걸 넘어서 토지의 가치 상승을 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영향을 굉장히 적게 받고 있긴 합니다. 물론 금리를 완벽하게 더 올랐을 때에는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은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3년 고정금리를 가지고 있는 월세 7천만 원짜리 상가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있으면 되니까. 과연 3년 동안 금리 올릴 수 있어?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두면서 고정금리로 갈 거는 고정금리 두고 그 다음에 변동금리 갈 거 또는 PF 할 거 이런 것들을 판을 잘 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좀 아셔야 돼요.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이 판을 짜면서 또 그에서 맞춰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얘기 드렸습니다. 그 가치가 있는 것을 했을 때에는 그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우리가 판을 짜면 어떨까라고 하는 거고, 강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번에 얘기 드렸죠. 중요한 거는 강남에 계신 분들은 대출이 없습니다. 여기에 있는 금액 중에 대출이요. 0원, 0원, 0원. 청담동은요 9억, 강남구청은요 30억, 교대는 0원, 반포동 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금리가 올라가든 말든 상관 안 하더라고요. 제가 부동산을 한 1,000억 정도 매입을 했는데요. 그 중에 대출이 한 50억도 안 됐던 것 같으니까 뭐 그들이 금리가 올라가든 무슨 상관입니까? 강남 건물주들은 시공을 할 때 그분들은 그냥 자기 돈 가지고 그냥 짓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별로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